허공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허공이 생길 때 허공이 이제 텅 빈 허공 가운데 흔들림이 생길 때 허공이 넓고 텅 비었으니까 이 각과 바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흔들림, 그 동작이 생겼고 이런 얘기죠. 생기고 밝은 것을 굳혀 막힘이 되니 그랬어.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각의 밝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각의 밝은 기능을 환하게 비치면, 그것을 갖다가 밝음이 쌓여가지고서 수정체가 형성됐다는 거야. 이제 밝음이. 그래서 지금, 맥힘이 됐다는 얘기는 각의 밝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방울이 굳어가지고서 맥힘이 됐다는 얘기 이해가, 얼음이 되면 맥힘이 되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얘기는 우리 본래 마음의 각지하는 기능, 그 본비능이 그 밝음인데, 근데 그 각의 밝음이 그대로 굳어가지고서 이게 딱딱한 물건이 돼가지고서 지금 허공 안에 이렇게 장애물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힘이 되니 저 금, 은, 보배는 명각이 굳어진 것이다. 금과 은, 그 비싼 것들은 우리 명각이 보내준 대표적인 그 징표다. 그러므로 금륜이 국토를 보존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불교의 그 우주설이 지금 자연과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독교 같은 넓은 땅이 그냥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는 넓은 홍가에 바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의 바운다리 형성하면서 각의 밝음이 굳어가지고 덩어리 형성하다 그게 굳어져가지고 식으면서 검은 거 생기고 그래서 사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못된 눈도 나오고 못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공중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지금 자유우주과하고 비슷해 지금 이제. 떠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지금 바퀴운자가 둘이 생겨서 아까 지금은 금륜이 생겼어요. 금륜 그렇죠? 금륜은 금덩어리지만은 금목수 화토로 치면 이게 말하면 이게 토륜에 속해. 그래서 이제 금륜이 있어 국토를 보존하느니라.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달음이 굳어져서 금은 보배가 되고 그 각의 밝은 부분이 또 이제 여기서 각의 밝은 부분이 금이 됐다고 해서 그걸 다시 되씹는 거예요. 각의 깨닫는 현명하고 한 부분이 그 굳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보배가 되고 밝음이 흔들어서 바람이 나서는 거에서 그 각의 밝음이 저희끼리 마찰을 해. 인간의 그 각하는 기능이 늘 따라 나와. 그래서 거기에 밝은 기능이 말하면 이제 깨달음이 굳어졌을 때 그 소리야. 각의 밝은 깨달음이라는 게 각의 밝은 기능이 굳어져서 보배가 되고 또 밝음을 흔들어서 밝은 것이 그냥 있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뜨거운 햇빛이나 또 뭐 불이나 이걸 보면 불이 이글이글 불기운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탄 거야. 그 움직이는 힘이 바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수 화풍 가운데에서 바람이 맨 처음에 일어나게. 바람이 나서는 바람과 금이 아까 먼저 금이 굳어서 금은 보배가 깨달음 자체가 굳어서는 보배가 되고 깨달음 자체 밝은 부분 바람이 되고 그게 생긴 보배하고 바람이 또 마찰을 해. 그래가지고서 불빛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돌에다 대고 돌 부딪히면 불 나는 건 알겠는데 씨엔 바람이 와서 부딪히면서 돌하고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겨서 불이 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불빛이 있어 변화 상품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말하면 이제 이 변화의 그 시초가 되고 지수화풍 가운데 화륜이 되겠죠. 보배 밝은 것은 윤택함을 내고 보배가 밝으면 이글이글 녹은 무쇠 물 녹은 것 같은 것처럼 녹아지니까 윤택하다 그랬는데 그 윤택해지고 그 윤택한 것은 물이 됐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불빛은 위로 치솟으니 뜨거운 불빛선이 수륜이 있어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불불 끓어오는 것이 수륜.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수륜이 여기서 생겨가지고 그 말하면 그 각에 밝은 것이 뭐 녹아서 물이 됐다 이런 얘기했지. 그래서 그 수륜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 숫자로 말하면 이제 풍륜, 금륜, 수륜을 여기서 거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흘러 내려가서 올라가는 놈 내려가는 놈이 되겠죠. 서로 발하여 굳어져서 서로 발한된 얘기는 서로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굳어졌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올라가는 버티고 내려가는 버티다가 힘이 상치가 돼서 굳어져서 성립하는데 젖은 편으로는 큰 바다가 되고 마른 편으로는 육지와 섬이 되었으니 이런 이치로 큰 바다 가운데는 불빛이 항상 일어나고 바다 가운데 불빛이 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건 요새 과거로 치면은 밤에 바닷물 이렇게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인이 번쩍번쩍 뒤를 걸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바닷물에 불 난다는 얘기는 바닷물에 밤에 노를 지면은 그게 지금 거의 간첩이 제일 어려운 게 흉을 하자니 물을 건드려야 되는데 물을 건드리면 인이 번쩍거려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거를 인이 번쩍거리지 않게 시험치게 만들면은 크게 부자 될 수 있어. 그 상을 크게 타. 바다에 인이 있어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걸 붙지 않고 바다에 물에도 수제가 섞여서 그렇다 이제 좀 과학적으로 꼭 맞지 않는데 바닷물에서 물이 난다는 건 불이 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불빛이 항상 일어나고 육지와 성 가운데는 강과 냇물이 항상 흐른다. 물의 힘이 물보다 못하면 맺혀서 높은 산이 되나니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물과 그 육지와의 그 힘겨루기에서 바다가 육지가 지면 푹 꺼져서 바다가 되고 또 이제 지소는 물의 힘이 또 뭐 세면 또 치솟고 올라가서 산이 되고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러므로 산에 돌이 부딪혀면 불꽃이 일어나고 녹으면 물이 되느니라. 흙의 힘이 물보다 못하면 돋아나서 위로 돋아나서 그 풀과 나무가 되니 그러므로 숲과 늪이 타면 흙이 되고 쥐며 짜면 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다 생겼죠. 강도 생기고 뭐 초목거리도 생기고 이제 생겼는데 따지고 보면 맨 처음에 뭐냐면은 각의 밝은 기능이라는 거야. 각의 밝은 기능. 각의 밝은 기능이 말하면은 각은 밝아서 각은 밝고 불기운이고 각 자체가 생각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감지하니까 움직이고 밝고 불기운이 있고 이 요소를 가진 것이 자체가 지금 하나의 이 우주의 기운을 내고 또 각이 또 기운 속에서 상승작용을 해서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기세계, 세계 그리면은 중생이 살고 있는 그 그룹을 얘기하려면 중생세계인데 여기 지금 단순 국토 논리요. 국토가 지금 생기는데 단순히 국토뿐만 아니라 높은 데는 산, 낮은 데는 물,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하는데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날 때 흥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닥을 정리하려면 요 페이지를 잘 정리했다가 이제 여기 지금 지수화풍 가운데서 뭐가 나왔나. 그 지금 지수화풍을 4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요 골고루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가지면은 이 우주 만물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다음에도 중생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요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다른 경보다도 이 경이 아주 지금 더 상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그랬어요.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흘러내려서 서로 발한된 말은 제 기능을 말한 거예요. 굳어져서
제 기능을 하다 힘 약한 놈이 굳어졌다 이런 얘기야. 굳어져서 성립하는데 이렇네. 젖은 편은 큰 바다가 되고 마른 편은 육지와 섬이 되었으니 이런 이치로 큰 바다 가운데는 불빛이 항상 일어나고 육지와 섬 가운데는 강과 냇물이 항상 흐르느니라. 이렇게 산이 만들어 나가다 아주 이쁘게 만들어진데 명랑도 되고 이제 그러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데서는 어떤 뭐 위대한 신이 만들고 다녔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말 되긴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인데 가장 있다고 한다면은 중생의 가장 뿌리인 무명의 바람과 무명의 어둠과가 일단 마찰이 돼가지고서 풍대를 이루어대. 풍대가 우주의 근본. 우리는 칠대 지수 화풍 부르는데 왜 풍대를 나중 꼽는가? 이건 우리와 가까운 쪽을 먼저 꼽으라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무슨 지대에 서 있으니까. 물에 서 있는 사람은 없잖아. 해수욕 갈 때 말고 늘 육지에 있으니까 지. 그 다음에 물 많이 가요. 물, 수. 그 다음에 밥해 먹으면 불 때리 화. 그 다음에 풍은 맨 나중 가는 거야. 풍에서 여름엔 벌은 뭐 선풍기 늘 틀고 있지만 그래도 지대가 가깝잖아. 그래서 지수화풍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몸대로 된 사대는 무슨 사대라고 그랬나? 내사대. 그렇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사대는 예사대 그래서 사대의 생성 성계 원칙은 같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되느니라 그래서 같은 얘기 되고 요 밑에 이제 들어가서 끝에 넷째 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부르나야 밝은 것이 허망함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깨달음의 맑음이 허물이 되는 것이니 허망한 것이 이미 성립되면 밝은 이치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느니라. 이런 인연으로 듣는 것은 소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는 것은 색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말하면은 여우에서 지금 그 중생의 몸대와 산화대지가 생긴 걸 얘기하시고는 중생 살아가는 업노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할 때는 화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중생이 생긴 것이나 세계 국토가 생긴 것이나 모두가 다 무명어풍에 생겼다는 얘기를 하시고 중생이 살아가는데 밝은 것이 허망함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밝음이라는 말이 한자로 쓰니까 부족해. 이 밝음이라는 말은 저 위에서 밝히는 마음이야. 밝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인데 그 모르면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밝은 것이 허망함은 이 원래 허망하다는 이거 말하면은 부르나야 이 밝히는 마음이 허망하다는 이유 까닭은 뭐냐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깨달음의 밝음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가 깨달은 기능이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허물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깨달음의 밝음이 있는데 그게 왜 허물이냐? 이제 그 깨달음의 밝음이 그것이 본래 생겨먹기를 빗나가길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논리가 있고요. 깨달음의 밝음이 있는데 그걸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긁어 부시름을 만들어서 중생세간에 사건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도 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에게는 이 물체와 달라서 밝혀버리는 생각이 있는 거 이게 심성이야. 요거 심성이 문제라는 거야. 이게 없으면은 중생세간에 불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중생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그리하여 색성, 향, 미, 조, 법의 6가지 허망함을 성취하고 이로 인하여 보고 깨닫고 듣고 아는 것이 나뉘어져 같은 업길이 서로 얽히고 합하고 떨어져서 변화가 일어나니라. 요게 지금 이게 업이 생기면은 업이 지금 추구하는 세계가 향미촉법이에요. 향미촉법. 근데 지금 이제 향미촉법 가운데서 향미촉법까지는 다 아셔. 촉이라서 이제 옷을 보드랍게 입으면 좋고 이제
뭐랄까,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방이 좋고, 자동차도 선전되면 쿠션이 좋다. 쿠션 가면 촉감이야, 몸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결국은 향미 촉화서 이제 되는데, 법이라는 게 지금 문제야, 법. 색성, 향미, 촉권 되는데, 법. 그래서 향미 촉법의 법이 뭐겠는가? 법이라는 게 지금 한번 얘기를 해둔 것 같은데, 예. 법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의법이라는 얘기는 말하면은 우리가 접촉이 가능해. 그리고 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자체 변화해서 처음 것과 그거 달라져야 돼요. 근데 무의법은 이제 그게 아니야. 무의법은 진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물에 속하는 거야. 사물에 속하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요 법이라는 얘기는 색성, 향미, 촉을 갖다가 전부 색진, 향진, 촉진 그런 식으로 해서 법자에도 법진, 진짜를 붙일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게 뭐냐. 이 진짜는 나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진할 때, 색진 그릴 때는 나와 관계없는 것도 포함되지만 색이라는 게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이라는 게 날 시원하게 해주고 불이 뜨겁게 해주고 나와 접촉이 되는 그런 대해서 나에게 어떤 감각을 일으키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색진인데 진이라는 말은 내 환경이라는 말이니까 티끌 진짜가 나의 환경. 근데 이 법진이라는 건 뭐냐? 법진이라는 게 관념적인 그런 대상이에요. 관념적인 대상.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가만히 가끔 보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괜히 혼자 싱긋이 웃으면 이렇게 발등 들먹 하도 혼자 좋아하고 그래. 여보시오, 형씨, 뭐 꿍꿍 뭐 하는 거지. 왜 그러시니까 머릿속에 옛날 흘러간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자기도 모르게 발꿈치 장단이 나오고, 우리 보사님도 그런 거 서로 없어요? 우리 보사님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있던 것이 작동을 하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냥 그냥 손도 뿌르르 쥐어지고 막 눈물도 찔찔 나고 막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을 이건 환상이 그냥 저 소설 쓰지 혼자 써서 아니고 지난날 겪었던 것이 머릿속에 쌓여 있다가 그것이 재구성돼서 나오는 현상을 말하면은 법진글입니다. 법진글인데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경을 보지 그냥 여기 지금 봉선은 달라. 이제 입사문의 막존지혜라고 지금 중국 조사는 이 문화 들어와서는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봉선산 문화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차곡차곡 이런 얘기 지금 그 만날 반야신이 색성향 미촉법 만나는데 그걸 왜 또 묻고 난리야. 근데 내 생각에 그걸 모르고 넘어간 걸로 알아.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소리나 누는 현량인데 이 법지는 현량이 없어요. 왜? 비량이야. 마음속에 비축되고 떠올라야 돼. 그때 싱그러워. 그런 거 같아. 그것도 내 근에다가 작용을 주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하면은 물체로 보는 거예요. 물체, 객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허망한 어디 거 이루느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것들이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걸 우리가 그 색성향촉을 반연하는 그는 뭐냐? 견문각지야. 보고 듣고 그렇죠. 견문각지. 그래서 경계는 색성향미촉법인데 우리가 대한 것은 이제 견문각지 그래. 그 왜 그러냐?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는 이 촉감하고 후각은 각그려야 돼요. 그때 각은 하나가 그래서 그 지는 뭐냐면 마음으로 법진을 아는 거예요. 법진은 마음으로 알고 나머지는 전부 각이야. 그래서 견문각지
네 글자만 하면 육신을 다 반영해. 그러니까 견문각지를 반영하는 근의 기능은 몇 가지냐 그러면 6가지 그러면 안 되고 견문각지 4가지라고 해. 정답이. 시험 한번 봐야 되겠다. 견문각지가 생겨서 중생들이 대경 말하면 환경을 대할 준비가 되는데 요 다음부터는 지금 뭐냐면은 밝은 것을 보아서 이제 보고서 그런 얘기야. 보고서. 이제 말하면은 견명 색발 그러는데 이제 뭐냐면은 밝은 것을 보고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밝은 쪽을 저쪽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저쪽을 보고서 그런 뜻이야. 밝은 것을 보면서 색발 색이 바라고 그랬어요. 색이 바란다는 말은 저기 지금 이제 평소에 봤던 것이기 때문에 뭐가 보이면은 글자대로 우리가 보통 보면 밝은 쪽을 보면 물체가 보이고 그래 맞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밝은 쪽을 보면 뭐인가 사물이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국민학교 에라도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건 말씀이 밝은 것을 보아서 색이 바라고 이게 경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밝은 걸 볼 때 뭐인가 보이죠. 뭐가 보이는 것을 우리 개념으로 뭐가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이제 발견해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논리는 뭐냐? 내가 그쪽을 보는 동안에 저 법당이 보이는데 내가 법당이를 저거다 만들어 내놓고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런 뚱딴. 이걸 누가 알아들어 그래. 그러니까 불교는 이단 허무 정멸지도라 그래. 이단.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제대로 말하면 이게 맞거든. 여러분 날 볼 때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러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대로면 여러분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날 여기 만들어 내놓고 날 본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본다는 거예요. 내가 문들어 이런 말 할 일이 있나. 여러분 나를 언제 만들어서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 그러나 여기 얘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밝은 것을 보아서 색이 바라고. 그러니까 색이란 말은 대상이에요. 대상. 밝은 걸 볼 때에 색이 바란다는 얘기는 저걸 볼 때 저것이 지금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본래 봐놨던 색. 법당이 내가 무슨 법당인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생긴 법당이더라는 내진이 있어. 내진. 그동안 봐놓은 게 머릿속에 필름이 슬라이드가 지금 나이가 10살만 되면 슬라이드가 10만 장, 20살만 되면 200만 장, 수백 개가 있어 보면 턱 나와요. 나와가지고 저걸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봤던 무거 그거. 그게 또 올라가지고 저건 절은 절인데 봉선사.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가 뭐 어쩌면 좋겠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궁극적으로 내 주머니에 넣고 하면 좋겠다든가 해서 자기 주머니보다 큰 놈은 법당을 주머니에 넣고 좀 도망가다 지역도 가보더니 바라고 바른 뒤에 또 생각을 또 추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확인이 되려면은 물건을 보았다 그러지 말고 물건을 바랬다 그래야 돼. 물론 내가 내 힘으로 저 산을 만들어내서 봤다. 내 힘으로 저 산이 생겼다. 내 힘으로는 산을 쏴 놔가지고 야, 그 산 생겼다. 내 눈에서 나온 내 마음에서 나온 눈을 보고서 산 이쁘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얘기로서 것을 보아서 색이 바라고 밝게 보고는 생각을 이루는데 밝게 본다는 말 그걸 놓고서 또 곰곰이 따져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또 뭐가 생각을 일으켜. 그 생각을 일으켜도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얼굴이 잘생긴 주머니에 돈 있어. 저희 돈 많은 거 돈이나 좀 주고 하면 좋겠다. 제 생각을 혼자 뭘 이루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생각을 이루는데 보는 것이 다르면 미워지고 해요.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남자일 경우에는 예쁜 여자가 아니면 미워진다는 거야. 보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은 외형적으로 이 섹스가 같으면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 업 속에는
남자 종자는 여자 종자를 만날 보길 같은 거로 보는데 별로 희망하지 않은 게 보이면 그까지 왜 네가 왜 나타났어? 나의 경우는 종강 있는데 뭐 나서 예쁜 아유 잘 나타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과 관계없이 내가 평가를 하는 거야. 평가.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좋다 나쁘다를 자의 선입관,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미워지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하여.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그런 마음 없는지 모르겠어. 뭐 꼭 그런 거 아니라도 아직 내가 생각하는 구도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애가 공부를 잘한다면 예뻐 보이거나 뭐 저 엄마가 별로 안 좋은데 그놈 애 새끼가 우등상을 탔다거나 하면 그놈 애가 우리 애가 우등상 탄 것만치 똑같이 미운지 고운지 하면 이게 틀리면 틀린 거야 이거 지금 이제. 어때? 뭐 물으면 또 촌스러워져. 안 물을 테니까 집에 가서 지금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데 지금. 그렇다고 지금 우리 애가 우등상 타면 미워하고 남의 집에 우등상 좋아하고 그것도 아니지 뭐지. 이제 그러냐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사랑하며 사랑을 흘려넣어 씨가 되고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랑을 좋아하고 흘려넣는 얘기는 자기 마음속에 흘려넣는 거예요. 자기 그 사랑을 이걸 쌓고 사랑하는 마음을 쌓고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너 아니면 나 죽는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다 그런 라인 뭐 지나서 괜찮죠. 시가 되고 생각을 받아들여 태가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생각이 깊어져가지고 나중에 태를 이루어서 이제 뭐 되는데 그래서 서로 어우름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업을 끌어들이니 그래서 동업상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부부가 되는 것도 끼리끼리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이 이렇게 동업상에서 지금 여기 아기가 있는 얘기인데 둘이 생각이 맞으면 어디가 태어나 어머니 배 좀 빌려주는데 이게 애매하고 이게 업이 안 맞으면은 이제 들어오래도 안 들어간대요. 그게 비록 학고방이지만은 지가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집이라야 그렇지 뭐 허기야 그렇지 그 다녀보면 이거 안 된 얘기로 말이야. 그 참 이게 그 내후관에 뭐 파지나 준다고 그 애도 빨갛게 그거 아니면 마음대로 올 것 같으면 그놈의 뱃속에 물 들어서 새끼로 태어났겠어. 근데 이 태어나는 업은 그 자기 동업이라야 좋아하네. 동업이라야 업이 같은 길이라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인연으로 이러한 인연으로 그래야 되고 동업끼리 그러니까 업이 같은 것끼리 가. 그래서 이제 빠라디니 이러한 인연으로 갈라남 알포담. 요거는 이제 그 경전에서 나오는 갈라남, 알포담, 배시, 파부, 뭐 갈람 그런 거 뭐 5가지가 있는데 태중오이라고 그래서 태중에 그 얼마 있는 거예요? 10달 있는 건가? 뭐 얼마 있는데 그 동안을 5지유로 놓아요. 5지유. 그 처음 일주일은 갈라남, 뭐 그다음 뭐 얼마 동안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에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 갈라남 알포담은 이제 뱃속에 아기가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 그 체내에서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어느 상태가 되면 갈라남. 어느 상태가 여기 밑에 주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이제 그런 분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은 갈라남 알포담이 생기느냐라는 얘기는 그런 까닭에 이건 갈라남 알포담 반드시 태로하는 중생을 얘기해요. 태중옥이니까. 그러니까 갈라남 알포담이 이게 태로 생기는 그렇지만은 날아다니는 거, 물고기, 뭐 귀신, 공중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업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생기느니라 태난습화. 그러니까 태어난 것 가운데에서 금강정에 12후생 그러는데 그 12후생 가운데에 태란 습화가 그 가운데 넷이야. 그러니까 태생은 뭐예요? 태로 낳는 거. 난생은 알로 낳는 거. 습생은 옛날에 이제 과학이 부족해 그래. 그 물에서 모기 같은 것이 그 흙탕물에 나오는데 요즘 과학으로 해야지 그 아무리 그렇지만 그 지능물이지만은 그 애미애비가 다 알을 나눠서 나오는 건데
옛날 불도는 진흙물에서 거기서 변해서 나오는 걸로 보는 게 습생. 화생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걸로 봤어요. 그 화생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중생 태어나는데 기본이야. 기본인데 이제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은 그거는 그 이 태생, 화생, 사색 중생들이 그 태어난 곳마다 태어난 모습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태어난 스파가 어떤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화생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얼른 보면은 이제 나방 같은 걸 화생으로 보게 되는데 화생인데 여기서 말하는 화생은 나방 종류보다도 극락세계나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데 그 세계에는 몸뚱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 지은 업대로 그냥 그 말하면 중음신만 가는데 중음신 여기 살던 옷을 벗어버리고 극락세계에 많은 옷을 바꿔 입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화생하라고 합니다. 연하화생이라. 그냥 극락세계. 그러니까는 화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천옥은 화생이요. 귀통태화요. 인축은 각사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천상인간,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육도인가 보다, 육도.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육도 중생인데, 육도 중생이 모두가 태어날 때 태생으로 태어나는가, 화생으로 태어나는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옥은 화생이라고. 천당과 지옥은 무조건 화생이야. 거긴 태생이 없어요. 천옥은 화생이요. 또, 귀통태화라고요. 귀신은 그 귀신의 세계에는 태생과 화생 두 종류가 있어. 귀신은.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은 거의가 몸이 없는 게 대부분이고, 태생으로 나는 귀신이 간혹 있는데 그 귀신은 인간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썩 없고. 그 인축은 각사라 그래, 인축. 사람과 이 짐승, 그거는 태란, 습파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전에 하는 얘기인데 말하면은 사람 가운데에도 이렇게 뭐 화생이 있고 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제 특히 태생 가운데 사람은 태란, 습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태란, 습파 사생이지만은 이게 지금 그 사생인데 사생 가운데 유상, 무상, 유상, 무상 이렇게 따지면 생각이 있느냐 생각이 없느냐 몸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구류중생이 되어버려. 금강경에서 약유생, 약무생 뭐 그게 그 소리예요. 갈라나 말포다 뭐 한과 동시에 이러한 이 태란스파 중생들이 많이 끄드는 중생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 태란스파가 제각기 응할 바를 따라 자기 갈 곳이야. 알맞는 곳이죠. 인연 따라 이런 뜻이에요. 응할 바를 따라 따르는데 얕은 생각으로 알은 생각으로 생기고 또 태는 정으로 생기고 정으로 인하여 있게 되고 습은 합하여 느낌으로 생기고 화는 떠나서 융합으로 생기느니라. 이게 생겨나는 방법이에요. 그 태생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주로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제약이 생기는데 난생은 생각으로 인한다는 얘기는 상생.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죽어서 난생을 간대요. 황당한 얘기죠. 그냥 날아가서 뭐 하늘 갔다 오고 그런 황당한 얘기요. 또 태는 정으로 생긴다. 정이 끈끈해서 그냥 뭐 만나서 한잔하고 딱 끝내야지. 아유, 헤어지기 어려워. 한 잔만 더 해. 한 잔 더 해. 그러면 너무 많이 먹고 기어들어가고. 그런 사람은 내 생에 태생을 또 태어나. 끈끈해서 매달려가지고.
잘 아세요. 합은 습은 합하여 느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합촉이라는 말은 이거 모든 것을 내 식지로 이렇게 만져봐야 되겠다는 그런 촉감이야. 그런 거고 이제 그런 습관인데 이 얘기는 중생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도 되지만 은근히 이렇게 지금 그 좋지 않은 것을 고쳐라. 그래서 정상합리, 정과 생과 합리 이것이 중생 태어나는 하나의 그 가장 걸골인데 서로 변하고 바뀌어서 되어 그 업을 따라 날고 잠기고 난된 말은 날아다니고 잠긴 물에 살고 하나니 이런 인연으로 중생이 서로 계속되느니라.